안녕하세요 기철 여러분들, 멋진 기영입니다. 이터널스에 등장했던 셀레스티얼과 스트레인지에 등장했던 도루마무에 이어서 숨어있던 신적 존재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을 아바타로 삼고 관리하는 신부터 우주의 본질을 관리하는 존재까지 정말 다양한 신들이 등장했는데요. 이번 시간에서는 과연 어떤 신들이 순위를 차지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칸다와 블랙팬서의 근원 바스테트입니다. 1편에서는 검은 표범으로 묘사되었지만 러브 앤 썬더에서 여성의 신체로 등장했으며 과거 와칸다의 지배를 놓고 전쟁이 벌어질 당시 바시엔가에게 허브를 건네준 장군인이었습니다. 실제로 문나이트에서 등장한 엔네아드 신 중 하나로서 아바타를 만들어 활동하는 이집트 신들의 특성상 과거 바시엔가 역시 그녀의 아바타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사망한 자의 사후 세계를 인도하는 등 이는 문나이트에 등장한 이집트 신들의 공통적인 특성으로 보이는데요. 멋진 날개를 지니고 있었던 이시스와 이름만 언급된 태양의 신 라 역시 엔네아드 신 중 하나로서 자신의 아바타를 이용해 엔네아드 회의에 참석하는 등 정말 신들 간의 친목 도모가 활발한 걸 알 수 있습니다. 바스테트의 등장으로 인해 1편에서 불타버린 허브를 다시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과연 제우스의 허락 없이 도시 밖으로 나갈 수 있을까요? 러브 앤 썬더 초반 고르에게 사망한 라프입니다. 옴니포턴스와는 크게 관계없는 신으로 추정되며 굉장히 이기적이고 거만한 성격으로 인해 백성들을 무시하고 가치없는 것으로 여기는가 하면 모든 사람들이 죽어가는데도 전혀 관심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네크로소드의 전 주인을 직접 죽인 것으로 보아 전투력이 상당히 강력한 것으로 추정되며 네크로소드를 가진 시점 한정으로 옴니포턴스의 모든 신들을 죽일 수 있는 막강한 권능을 가진 존재였습니다. 다만 본인의 부주의 때문인지 네크로소드가 고르에게 더욱 관심을 가진 것 때문인지 그만 고르의 기습에 목이 잘려 사망하면서 허무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문나이트에 등장한 달의 신 콘슈와 암미트입니다. 모두 마크 스펙터와 아서 헤로우를 아바타로 두고 있는 이집트 신들이지만 생긴 걸로 보자면 그냥 까마귀와 악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후반부에는 라일라가 타우레트의 아바타가 되면서 초인적인 능력과 슈트를 얻기까지 했었죠. 원래 엔네아드 소속이었으나 인간들에게 신의 존재를 노출한 탓에 추방되었으며 콘슈를 제외한 나머지 신들은 이터널스와 마찬가지로 인간사에 개입하는 것을 극도로 꺼리고 있습니다. 콘슈의 경우 문나이트에 힘을 부여하고 별자리를 바꿀 정도의 압도적인 능력을 보여주었으며 암미트는 인간들을 심판할 수 있는 저울 문신과 지팡이를 통해 인간들의 목숨을 빼앗을 수 있는 권능을 부여했는데요. 후반부에서 암미트는 카이로 시민들의 영혼을 대량 흡수하여 피라미드만큼 신체를 거대화시켰으며 6탄전에서 콘슈를 제압하기까지 했었죠. 다만 문나이트의 활약으로 인해 아서의 몸에 봉인되면서 당분간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은하계 국경을 수호하는 신 베헤모스 폴리가르입니다. 시체로 등장했기 때문에 전투력을 판단하기 힘든 상태이지만 원작에서는 모든 신들이 참가하여 힘을 겨루는 토너먼트에서 500년 동안 챔피언 자리를 지키고 있었으며 블랙홀과 가볍게 맞짱을 뜰 정도입니다. 우주 여행을 하다 이따금씩 토르와 마주친 사이로 보아 우주 비행까지 가능한 존재인데요. 제우스에게 도움을 요청할 정도로 베헤모스의 사망 소식은 토르조차 놀랄 정도였으며 이러한 이유로 인해 제우스 역시 옴니포턴스 밖을 나가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영화에서처럼 원작에서도 시체로 등장했으며 고르에게 어떤 식으로 사망했는지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옴니포턴스를 다스리는 존재이자 모든 신들의 신 제우스입니다. 모든 신들을 이끌고 광란의 파티를 주도하거나 인간의 재물을 가장 많이 받은 신에게 상을 내리는 등 그야말로 전지전능한 신이 무엇인지 보여주었습니다. 토르의 롤 모델이자 모든 신들을 다스리는 위치이지만 발키리와 마이티 토르가 호위병들을 척살했으며 토르 역시 썬더볼트를 날려 단번에 쓰러뜨리는 등 오딘은커녕 헬라선에서 정리될 듯한 전투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자신들이 다스리는 백성 외에 크게 관심이 없을 뿐더러 전투력 역시 러브 앤 썬더에서 보여준 제우스의 모습 한정으로 9왕국을 다스리는 오딘이 훨씬 대단해 보일 지경인데요. 다만 셀레스티얼 역시 제우스와 친목 도모를 하고 있었으며
이터널스의 스프라이트는 그리스 신들에 빗대어 자신들의 이야기를 퍼뜨리는 등 확실히 그 명성만큼은 대단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또한 제우스의 무기 썬더볼트는 네크로소드와 맞짱을 뜰 정도였죠. 현실에서 치면 굉장히 영향력 있는 셀럽 정도 아닐까요? 광란의 파티에 너무 빠진 탓인지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었으나 후속편에 등장할 헤라클레스의 활약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터니티의 신전의 동상으로 등장한 이언입니다. 무려 코스믹 컴퍼스와 리빙 트리뷰널, 와처와 함께 당당히 동상에 세워져 있는 우주적 존재이며 시간을 관장하는 존재로서 캡틴 마벨에게 타노스를 물리칠 수 있도록 권능을 부여하기도 했습니다. 캡틴 마벨은 이후 아들과 딸을 낳게 되며 그중 한 명은 더 마블스의 등장 루머 같은 헐클링입니다. 과연 앞으로의 영화에서 이언의 존재가 계속 드러날지 기대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상당히 괴상하게 생긴 생김새는 실제로 쓰레기 봉투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드디어 러브 앤 썬더에 등장한 인피니티 스톤의 창조주 이터니티입니다. 셀레스티얼과 함께 빅뱅 이전부터 존재한 신이자 여동생 인피니티와 함께 전 우주의 창조를 맡고 있으며 파괴를 일삼는 아들 엔트로피와는 대립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신을 처음 만난 존재에게 소원을 들어주는 방문자 카운트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다만 발키리가 이터니티의 존재와 능력에 대해 알고 있는 것으로 보아 스톤 브레이커를 완성한 시점에서 곧바로 이터니티에게 가야 되지 않았을까요? 스트레인지는 정녕 이터니티를 만날 방법은 찾지 못했던 걸까요? 아리셴과 비교해보자면 행성을 비롯해 은하를 만드는 실질적인 창조주로 설정된 아리셴과는 달리 이터니티는 우주의 본질 그 자체를 관장하고 있는 편이기 때문에 아리셴보다는 좀 더 고차원적인 영역을 다스리는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아리셴으로 추정되는 동상이 함께 있는 것을 보면 아리셴과 셀레스티얼의 위상이 얼마나 높은지 알 수 있으며 도르마무와는 받는 대우 자체가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스톤을 함께 만들었던 데스와 인피니티의 동상이 함께 세워져 있는 모습을 통해 역시 코스믹 컴퍼스의 존재가 얼마나 위대한지 느낄 수 있으며 와처의 동상까지 있는 것을 보면 와처 역시 이터니티가 인정한 우주적 존재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와처 옆에 있는 또 하나의 동상을 통해 본격적으로 MCU의 끝판왕의 등장이 머지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현재 MCU에 등장한 진정한 끝판왕 리빙 트리뷰널입니다. 로키 드라마에서 리빙의 머리로 추정되는 동상이 바로 이터니티 신전에 있던 것이 아닐까 하는데요. 또한 닥터 스트레인지 2편에서 멀티버스를 여행하던 도중 잠깐 등장한 리빙의 머리를 통해 다시 한번 압도적인 위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주적 존재인 코스믹 컴퍼스를 다스리는 존재이자 우주적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심판자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인피니티 워 때도 등장하려 했으나 무산된 사례가 있었죠. 특히 가오갤의 빌런으로 등장 루머가 있는 아담 워럭이 2대 리빙 트리뷰널이 되기도 했는데요.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간접적으로 언급되는 정도였지만 로키 드라마와 이터니티 신전에 세워진 동상과 멀티버스에서 모습을 비춘 장면을 통해 본격적으로 등장할 날이 머지않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고르의 네크로소드를 통해 가능성이 높아진 널입니다. 원래 네크로소드를 만든 주인이자 셀레스티얼을 비롯해 신들을 죽이고 다녔던 진정한 도살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전까지는 MCU와 크게 연관이 없었지만 고르가 만든 네크로소드와 노웨이홈에서 넘어온 베놈으로 인해 가능성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베놈이 넘어온 이유는 신비오트끼리 기억을 공유하기 때문이며 이는 신비오트의 기원인 널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스파이더맨 후속편에서 베놈의 등장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어지는 속편에서 좀 더 자세한 기원이 다뤄지길 기대해보겠습니다. MCU에서 가장 귀여운 신 바우입니다. 러브 앤 썬더에서 단연 최고의 씬스틸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픽사에서 만든 단편 애니메이션 바오와 연관된 것으로 보이며 같은 디즈니 소속이기 때문에 등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바오는 무슨 맛일까요? 지금까지 베일에 쌓여있던 가장 강력한 신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골든 드래곤 천룡, 코르그의 종족신 니니 더 노니, 옥황상제 유황,
눈깔신과 털의 신, 이미 고르에게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 감정의 신 등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개성 넘치는 신들이 많이 등장했지만 아쉽게 고르와의 전투씬은 모두 생략된 것은 매우 아쉬운 점이 아닐 수 없는데요. 후속편에서 다양한 신들이 활약하는 모습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